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브랜든 K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. 바로 10만원 주가 라인이 붕괴된 현대차에 대한 얘기입니다. 어제 종가 기준으로 97,500원을 찍었어요. 현대차가. 주가 금액으로는 4,000원이 떨어졌고 퍼센테이지로는 3.94%가 폭락을 해서 약 10년 만에 드디어 현대차 주가 앞자리가 9자를 찍게 되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대표 수출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주가 흐름 또한 홈피에 올렸는데, 제가 이제 이 본주 흐름을 본 김에 우선조 중에 하나인 현대차 상우비에 대한 주가 그래프도 띄웠는데, 사실 가치투자 카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. 현대차가 이제 그 배당 환원 주주 그 배당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제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이제 공언한 바 있잖아요. 4,000원 이상씩. 그래서 현대차 상우비 주가가 6만 원을 깨고 7만 원을 깨고 6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글들이 몇몇 가치 투자 카페에 올라오곤 했었는데, 6만 원 마저도 붕괴가 되고 지금 주가가 5만 8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개인들이 함부로 한 기업의 주가의 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심어준 사건이 아닌가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무엇보다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일단 영업 전방에서 지금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설명이 제일 할 수 있겠죠. 일단 자동차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가 저감을 구매해서 아무리 한들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?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. 더구나 이제 2017년에 중국의 사드 영향이 있었고 그러한 좀 외부적인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지금 개인적으로 실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, 정몽구 회장이 2016년에 중국 4호 공장을 중국 창저우 그리고 충칭에 졌는데, 너무 빨리 1,000만 대 양산 체제를 준비하면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가동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부진이 이어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16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오토모빌 메이커들이 다 성장했어요. 폭스바겐 1,000만 대 넘었지. 그 다음에 2등인 르노니산 미쓰비시 연합도 1,000만 대가 넘었고요. 3위 도요타도 마찬가지. 4위인 GM이 996만 대로서 완전히 1,000만 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. 5위 현대차가 약 780여만 대, 그래서 곧 800만 대를 찍을 그 기세였죠. 그래서 아마 정몽구 회장은 먼저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디맨드가 많은데 서플라이를 못 해줘서 욕먹는 것보다 미리미리 1,000만 대 시대에 대비를 하자.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 증설, 공장 투자가 일단 선제돼야 된다라는 신념하에 과감하게 중국의 4호 공장을 투자를 때려 넣으신 것 같은데, 그게 좀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근데 더구나 현대차에 또 발목을 잡아줬는 거는 첫 번째 또 뭐가 있죠? 강성 노조가 있겠죠. 두 번째, 더구나 2017년에 중국 사드 보복 사태가 터지면서 판매량이 2016년 대비 2017년이 오히려 63만 대가 더 감소했어요. 그래서 700만 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. 2017년에는. 더구나 이러한 감소는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.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엄청 나와 있는데요. 지금 현대 자동차의 중국 법인 각 그 공장별 가동률을 보면 50% 미만은 확실하고요. 40%, 30% 얘기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실적만 보셨겠지만 지금 매출 22조에 영업이익이 꼴랑 2천억입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 약 0.8%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차 중국 법인 운영 방안, 가동률 향상 방안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줘야 현대차가 다시 한번 주가가 슈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중국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에서
생산된 물량이 이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국내 내수든 팔려야 되는데 그 노조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고요. 만약에 노조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뭐 그나마 가능성 있는 시장이 동남아라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좀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, 근데 동남아 시장도 이게 쉽지 않은 게 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여행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쪽 가시면 거의 대부분 도로에 일본 차들이 깔려 있습니다. 도요타, 미쓰비시, 닛산, 그 다음에 이건 중소 메이커들, 작은 메이커들도 있고요. 그래서 평균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%,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 국가로만 봤을 때 일본 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8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에 비빌 언덕이 사실 없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수입차들에 한해서 관세를 30% 이상 때립니다.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차들 거의 대부분이 동남아 물량은 동남아 현지에서 생산해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본 차들은 관세가 없죠. 그런데 일본 차들보다 브랜드 네이밍, 브랜드 경쟁력이 딸리는 현대차가 관세 30%까지 묻은 거를 동남아 현지 고객들이 사겠습니까? 저 같으면 진짜 안 살 것 같아요. 현대차를 사느니, 그렇죠?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를 사고 말겠죠.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뭐 동남아로 간다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이제 실무진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같고요. 사실 그렇게 현실화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차 제가 주가를 쫙 봤는데 현대차만 부실한 건지 아니면 다른 위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든지 뭐 GM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브랜드 모두가 다 부진한 건지 한번 봤어요. 근데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2015년, 16년에 피크 찍고 내려왔어요. 그거는 현대차도 기아차나 똑같습니다. 근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다 그때 저점 찍고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현대차 주가와 비슷한 게 또 미국의 포드예요. 지금 포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삽질을 하고 있죠. 그래서 현대차 및 포드의 주가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. 사실 이렇게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큰 손들인 기관과 외국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. 결국 외국인 큰 손 형님들이 뭐 현대차나 포드나 아마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.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대차는 대외적인 환경, 대내적인 환경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현대차가 현재 그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시장 회복 및 판매 수량 회복이 가장 큰 그 정의선 부회장의 미션인 것 같아요.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상 브랜드 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